밥값도 못하는 것이 꼴도 보기 싫으니 저리 꺼지거라. 쨍그랑 국그릇이 마루 아래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경상도 상주 묵하마을 류씨 종갓집. 남편 일은 20살 며느리에게 3년간 떨어진 밥은 찬물에 만 주먹밥뿐이었습니다. 3년상이 끝나던 날 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시비를 불러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에 그년의 흔적은 없을 게다. 하지만 정확히 1년 뒤 그 시어머니가 오랏줄에 묶여 며느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상주 묵하마을이었습니다. 휘잉 살을 애듯 차가운 삭풍이 류씨 종갓집의 넓은 기와 담장을 때리며 굴줄인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퍼가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20세의 젊은 여인이 꽁꽁 얼어붙어 날이 선 흘바닥 위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에 긁힌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조차 느낄 새가 없었으며 얇디얇은 무명 소복 하나만 걸친 채 파르르 몸을 떠는 그녀는 남편의 3년상을 가치른 막내 며느리 서단이었습니다. 안방 앞 높은 대돌 위에는 55세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서리빨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서단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주름진 두 손에는 류씨 가문의 뼈대 깊은 두꺼운 족보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얇은 입술 사이로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찌익 하고 질긴 한치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마당의 무거운 정막을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불길한 년이 어디 감히 뼈대 있는 종갓집에 엉덩이를 붙이려 하느냐. 윤씨 부인의 쇳소리 섞인 날카로운 호통이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찢겨나간 족보의 한 장, 바로 서단의 이름이 적혀 있던 그 종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는 노쇠 화로 속으로 무자비하게 던져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마른 장작을 집어삼키듯 서단의 이름 석자와 그녀가 3년 동안 바친 눈물의 세월을 순식간에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문의 족보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버린 서단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눈물조차 얼어붙는 지독한 추위 속에서 보찜 하나, 엽전 한 푼 챙기지 못하고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쾅 하고 무거운 참나무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그녀의 굽은 등 뒤로 차갑게 울려 퍼지며 류씨 가문과의 모든 인연이 끊어졌음을 알렸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진 소란에 잠시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마을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며 서둘러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칠흑처럼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굵은 눈보라만이 무정하게 쏟아져 내리며 서단의 앙상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종갓집의 높다란 돌담 밑에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누더기 거적을 뒤집어 쓴 채 웅크려 얕은 잠을 청하던 한 아이가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떼국물이 졸졸 흐르는 마른 얼굴의 아이는 매서운 칼바람을 피해 대문 틈새로 작은 눈을 바짝 가져다 대었고 붉은 화로 위로 어지럽게 흩날리는 검은 재와 시퍼렇게 얼어붙은 얼굴로 비틀거리며 쫓겨나는 서단의 처참한 뒷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높은 담장을 넘어 매섭게 불어닥친 돌풍에 까만 잿조각 하나가 춤을 추듯 날아와 눈 쌓인 바닥을 타고 아이의 해진 집신 앞코로 사뿐히 떨어지자 꽁꽁 얼어 터져 핏물이 맺힌 아이의 작은 손이 본능적으로 그 온기 잃은 종이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비록 새카맣게 타버린 잿떨기였지만 그것은 한때 종갓집 며느리였던 서단의 끊어진 숨결이자
가문에서 떨어져 나온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한편 쏟아지는 폭설을 뚫고 정처 없이 어두운 골목을 걷던 서단은 집신조차 신지 못한 채 감각마저 사라진 맨발을 힘겹게 내딛다 결국 푹신한 눈밭 위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더미가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꽁꽁 언 몸을 일으킬 한 줌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며 그녀의 파리하게 질린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가늘게 새어나오다 이내 스르르 두 눈이 힘없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감긴 서단의 두 눈 위로 차가운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탁! 누군가의 거칠고 작은 두 손이 그녀의 얼음장 같은 뺨을 다급하게 감싸주며 거세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아니 되옵니다. 제발 눈을 뜨시옵소서. 귀를 찢는 듯하게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 소리를 뚫고 애되지만 단호하고 물기가 잔뜩 어린 목소리가 귓가를 강하게 때리자 서단이 굳어버린 턱을 파르르 떨며 힘겹게 눈꺼풀을 밀어 올렸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은 얇디얇은 거적대기 하나만 간신히 걸친 채 다해진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이 붉게 짓물러 있는 7세 남짓한 고아 소녀 초희였습니다. 얼굴에 숯검정이 잔뜩 묻어 눈동자만 간신히 빛나고 있던 초희는 제 몸조차 가누기 힘든 것에 눈보라 속에서도 꽁꽁 얼어 푸르게 질린 입술을 오므려 호 쉴 새 없이 더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여기저기 갈라지고 터져 피가 맺힌 손등으로 서단의 뺨과 굳어가는 두 손을 미친 듯이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사각 얼어붙은 피부 위로 거친 손결이 스칠 때마다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으나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하고도 뜨거운 온기에 차갑게 멈춰가던 서단의 심장이 다시 쿵 희미한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자신을 그것도 명문가에서 버림받아 길바닥에 나앉은 천덕꾸러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눈밭을 뒹굴며 발버둥치는 어린아이의 맹렬한 모습에 서단의 퀭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투둑 뺨을 타고 흘러내린 굵은 눈물방울이 초희의 새까만 손등 위로 떨어지며 겹겹이 얼어붙은 숯검정을 씻어내렸고 서단은 덜덜 떨리는 두 팔을 뻗어 아이의 깡마른 어깨를 와락 끌어안으며 무너져 내리듯 오열했습니다. 아가, 이 엄동설 안에 제 목숨 부지하기도 바쁠 터인데 어찌 나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것을 살리려 이리 애를 쓰느냐. 쇳소리가 섞인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끼며 그녀는 찢겨나간 명주 치마폭 사이로 곱은 손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시댁의 높은 문턱을 넘어 매질을 당하며 쫓겨나던 찰나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짐승처럼 결사적으로 움켜쥐어 품속 깊이 숨겼던 유일한 전 재산인 엽전 두 푼이 마침내 손끝에 닿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쇠돈에 둥글고 차가운 테두리를 만지작거리자 억울하게 내쳐지며 시어머니의 독서를 들어야 했던 순간의 분노와 수모가 뇌리를 스치며 오히려 그녀의 몽롱했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밥 한 그릇 온전히 사 먹기 힘든 보잘것없는 두 푼의 돈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기꺼이 체온을 내어준 이 가여운 어린 생명과 함께 어떻게든 오늘 밤을 버티고 살아남아야겠다는 지독하고도 질긴 생기가 그녀의 식어가던 혈관을 타고 펄떡이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보잘것없는 두 푼이라도 당장 주막에 달려가면 저 아이의 언속을 데워줄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은 구할 수 있겠지. 내 일이 허망하게 눈밭의 원혼이 되어 그들의 비웃음거리로 남을 수는 없다. 서단은 핏물이 맺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는 얼어붙어
감각조차 사라진 맨발과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 죽으림을 다해 힘을 주어 푹신한 눈더미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뽀드득 뽀득 무거운 눈이 밟히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몸을 세운 그녀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떨고 있는 초희의 작고 차가운 손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두 사람의 몸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앞길을 막아섰지만 서다는 멀리 장터 어귀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물가물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주막의 붉은 호롱불을 향해 무겁고도 결연한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뽀드득 무거운 눈밭을 헤치던 두 사람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춰 선 곳은 구수한 고기, 누린내가 진동하는 경상도 상주 장터 어귀의 낡은 주막 앞이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무쇠 가마솥에서는 쉴 새 없이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며 꽁꽁 얼어붙은 공기를 훈훈하게 녹이고 있었지요. 가마솥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주모가 인기척에 실눈을 뜨더니 젖은 눈을 뒤집어 쓴 거렁뱅이 꼴의 서단과 초희를 훑어보며 매몰차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단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품속 깊은 곳에서 체온으로 간신히 따뜻해진 엽전 두 푼을 꺼내어 주모의 투박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모, 제발 부탁이오. 이 돈으로 저 불쌍한 아이의 언속을 달랠 가장 뜨거운 국밥 한 그릇만 내어 주시어요. 서단의 목소리는 살을 내는 추위에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는 애절한 간절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주모는 손에 쥔 엽전 두 푼을 못마땅하게 내려다보며 혀를 차더니 이가 나간 거친 뚝배기에 질긴 시래기와 식은 밥 한 덩이를 대충 말아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져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에서 진한 고기 냄새가 풍겨오자 초희의 눈동자가 번쩍 커졌으나 아이는 감히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서단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서단은 며칠을 굶주려 뱃속에서 꼬르륵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을 꾹꾹 눌러 참으며 귀한 국밥 뚝배기를 오롯이 초희의 코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며칠을 줄였으니 체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 넘기거라. 서단의 다정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초희는 어린 산짐승처럼 뚝배기에 얼굴을 파묻고 허겁지겁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쩝쩝 꿀꺽 목구멍을 댈 듯 뜨거운 국물이 다급하게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서단은 비록 등가죽이 배에 달라붙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갈라진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억울하게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고 배를 불리는 기쁨이 가슴속에 뭉클하게 피어올랐기 때문이지요. 어느새 바닥이 뚫어질 듯 싹싹 긁어먹은 빈 그릇을 내려놓은 초희가 제법 볼록해진 배를 작은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서단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얼어 죽어가던 가엾은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에서 은혜를 입은 영물처럼 맑고 형형한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초희는 거친 소매로 국물이 묻은 입가를 쓱 닦아내더니 돌연 평상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두 손으로 서단의 낡아빠진 무명 치맛자락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는 고개를 획 돌려 장터의 불빛조차 닿지 않는 거대한 야산 쪽을 턱으로 꼿꼿하게 가리켰습니다. 서단은 홀린 듯이 거친 무명 치맛자락을 이끄는 아이의 작은 발걸음을 따라 캄캄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눈밭을 밟는 집신 소리만 뽀드득 뽀드득 메아리치며 정적을 깨뜨렸지요.
앙상한 겨울산은 마치 살아있는 야수처럼 매서운 칼바람을 토해내며 두 사람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지만 앞장선 7세 아이 초희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히려 산짐승처럼 날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서다는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몇 번이나 눈밭에 고꾸라질 뻔하였으나 그때마다 초희는 작은 손으로 치맛자락을 억세게 틀어쥐고는 어둠 속을 뚫고 묵묵히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식경쯤 험한 비탈길을 기어오르다시피 올라갔을 때 앙상한 참나무 굴락을 지나 반쯤 썩어 문드러진 나무 기둥들이 흉물스럽게 얽혀있는 낡은 움막 하나가 희미한 달빛 아래 기괴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전 사냥꾼들이 짐승을 쫓다 잠시 몸을 피할 때 쓰다 버려둔 것이 분명한 산속 움막이었지요.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문짝이 바람에 흔들리며 끼익 덜컹거리는 괴상한 마찰음을 뱉어내고 있었으며 지붕은 절반 이상 푹 꺼져 뻥 뚫린 구멍 사이로 살을 애는 삭풍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어선 서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과 사방에서 몰아치는 눈보라에 그만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절망이 섞인 뜨거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차라리 장터 구석에 처마 밑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오며 이대로 뼈를 깎는 추위 속에 꼼짝없이 얼어 죽겠구나 싶어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바로 그때 서단의 귓가에 바스락 거리는 기민한 움직임이 들려왔고 번쩍 눈을 떠보니 초희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짐승의 눈을 가진 것처럼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눈 덮인 비탈을 더듬어 질기디질긴 마른 칠넝쿨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뚜둑뚝 거친 소리를 내며 한 알음 끊어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꽁꽁 얼어붙은 움막 구석에 흙바닥을 날카로운 돌멩이로 사각사각 파내어 진흙을 만들더니 밖에서 주워온 마른 소립과 잔가지들을 그 진흙 속에 빠르게 지식이며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손끝에서 빚어지는 동작들은 도저히 7세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노련했으며 마치 수십 년간 산속에서 뼈가 굵은 10만이나 사냥꾼의 움직임과도 같았습니다. 초희는 칠넝쿨을 엮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소립을 섞은 진흙을 척척 발라내며 순식간에 하늘이 뻥 뚫려 있던 지붕의 큰 구멍을 빈틈없이 메워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가 뚫린 구멍을 무작정 막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북쪽 골짜기의 방향을 정확히 계산하여 삭풍이 비껴가도록 진흙의 각도를 비스듬히 덧대어 바르는 신들린 솜씨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매섭게 들이치던 칼바람이 휑휑 소리만 낼 뿐 움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나가자 거짓말처럼 매서운 한기가 잦아들며 제법 아늑한 공기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단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이 초희는 어느새 구석에 뒹굴던 바짝 마른 장작과 섬나무를 주워 모아 화덕 자리에 쌓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부싯돌을 능숙하게 쥐고 탁탁 두어 번 거칠게 마찰을 일으키더니 마른 이끼 위로 불꽃을 튀겼고 이내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붉은 불씨가 춤을 추듯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을 환하게 밝히는 따뜻한 온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서단의 손끝과 발끝을 부드럽게 녹여주자 굳어있던 몸이 스르르 풀리며 팽팽했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단은 일렁이는 붉은 모닥불 너머로 무심한 표정을 지은 채 얼어붙은 손을 녹이고 있는 조그마한 초희를 그저 경이롭고 두려운 눈빛으로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방금 전까지 다 죽어가던 거지
아이가 어떻게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감추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 이 험한 산속에서 얼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쉰 서단은 덜덜 떨리던 손을 진정시키고는 주변을 한번 쓱 살핀 뒤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자신의 겹겹이 입은 낡은 치마 속 가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촘촘한 바느질로 꽁꽁 꿰매어 숨겨두었던 손바닥만 한 작은 비단 주머니가 납작하게 붙어 있었지요. 서단은 떨리는 손끝으로 바늘땀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뜯어내기 시작했고 팽팽하게 당겨진 실이 끊어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굵은 명주실밥이 완전히 끊어지며 굳게 닫혀있던 주머니의 입구가 스르르 열렸고 그 안에서 영롱하고도 기이하게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상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단의 파르르 떨리는 핏기 없는 손끝이 그 푸른 상자의 덮개를 조심스레 들어 올리자 끼기끽 하는 낡은 경첩 소리가 동굴 안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적대기 위로 눈이 부실 만큼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손바닥 반만 한 크기의 청자 옥연적과 거표지에 아무런 글자도 적히지 않은 두꺼운 백지 서책 한 권이었지요. 모닥불의 붉은 기운이 옥연적의 서늘한 표면에 닿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투명한 액체가 찰랑 흔들리며 신비로운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 옆에 놓인 서책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누런 빛에 최고급 한지로 엮여 있었으나 단 한 자의 묵물조차 묻어있지 않은 온전한 백지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옥연적의 감촉이 거친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3년 전 시아버지 유대감이 살아계실 적의 춥고도 매서웠던 경상도 상주 묵하마을 종갓집의 겨울밤 기억이 칼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 수 없는 급병에 걸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시던 유대감은 안팎의 노비들조차 모두 잠든 야심한 시각에 며느리 서단을 몰래 병상 곁으로 불러들였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서단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고 그는 남은 기력을 쥐어짜 내어 요 밑바닥 깊은 곳에서 바로 이 옥연적과 백지 서책을 꺼내어 며느리의 품에 쥐어주었습니다. 유대감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단아. 그의 목소리 안에 담긴 결기만큼은 시퍼르게 날이 선 장검처럼 서늘하여 서단은 덜컥 겁을 집어먹고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요. 유대감이 핏발선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연적 안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특수한 맑은 물이 들어있으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마르지 않게 보관하거라. 그는 콜록콜록 기침과 함께 핏덩이를 토해내면서도 서단의 가녀린 손목을 부서져라 우겨쥐었습니다. 언젠가 이 백지 서책이 멸문지화를 당할 우리 가문을 다시 살려낼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니라. 그 피 끓는 유언을 끝으로 유대감은 덜컥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고개를 뒤로 떨구며 그 자리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참담했던 핏빛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서단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유일한 흔적인 이 두 물건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는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윽, 흐흑 하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동굴 안을 채웠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투둑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리며 해진 치마폭을 적셔갔지요. 서단은 글자 하나 없는 이 빈 종이다발이 어떻게 가문을 살린다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오직 이 물건들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지난 3년의 혹독한 세월을 악착같이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서단이 오견적의 얼굴을 묻고 서럽게 눈물을 쏟아내는 동안 격해서 모닥불을 쬐며 웅크리고 앉아있던 거지. 아이 초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느새 그 신비로운 푸른빛을 바라는 연적에 가닿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초희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는 오직 오견적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찰랑 찰랑 소리를 내는 투명한 물에 일렁임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지요. 마치 그 작은 물결 속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 살아 꿈틀거리는 형상을 발견하기라도 한 듯 초희의 고개가 비스듬히 갸웃거리며 눈빛에 강렬한 호기심이 이글거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시선을 알아챈 서단이 화들짝 놀라며 급히 소매로 눈물을 훔쳐내고는 두 물건을 거칠게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 속에 물건을 쑤셔 넣고는 겹겹이 기워 입은 치마폭 은밀한 곳으로 밀어넣어 감춰버리며 잔뜩 날이 선 눈빛으로 초희를 매섭게 쏘아보았지요. 서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유품이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로 만져서는 아니 된다. 그 서슬퍼런 경고에 초희는 군말 없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얌전히 시선을 흙바닥으로 떨구었으나 아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짙은 궁금증이 또렷하게 남아 소리 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는 차가운 밤바람이 동굴 입구를 때리며 휘잉 귀곡성 같은 소리를 내고 밤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무렵 며칠 밤낮을 굶주림에 쫓기던 서단은 결국 극심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마른 집더미에 쓰러지듯 기대어 깊은 수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쌕쌕 하는 고단한 숨소리가 휑한 동굴 안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낡은 거적대기를 덮고 그 곁에 누운 초희는 도무지 잠들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엉이처럼 번쩍 뜨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지요. 아이는 곁눈질로 서다니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잠든 것을 거듭 확인하고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은밀한 동작으로 자신의 낡은 저고리 안석 가장 깊숙한 곳으로 조그만 손을 스르르 밀어 넣었습니다. 바스락. 정막이 내려앉은 공간에 뻣뻣한 종이가 미세하게 스치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듯 울려 퍼졌습니다. 초희는 품속 어딘가에 제 목숨처럼 누구도 모르게 꼬깃꼬깃 접어 숨겨두었던 손가락 두 마디만 한 까만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어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손끝으로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까슬까슬한 잿가루의 촉감을 온전히 느끼며 밤새 종이 조각을 만지작거리던 초희의 귓가로 어느덧 좁은 움막 밖에서 짹짹 산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스름한 새벽빛이 안개처럼 스며들자 앙상한 몸을 부르르 떤 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는 퀭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구석에 쌓인 누더기, 허리띠와 해진 저고리들을 커다란 나무 대야에 쓸어 담으며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희야, 어미는 저 아래 도랑골 계곡에 가서 이 떼국물 흐르는 것들 좀 빨아올 테니 산짐승이 내려올지 모르니 절대 나가지 말고 거적대기 밑에 얌전히 숨어 있거라. 터벅터벅 밑창이 다 달아빠진 낡은 집신이 거친 흙바닥을 긁으며 멀어지자 자는 척 두 눈을 감고 있던 초희는 툭 털고 일어나 마당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어 축축한 흙바닥에 쪼그려 앉은 아이의 손에는 류씨 종갓집 담장 밑에서 주워온 불에 탄 족보의 잿가루가 묻은 종이 조각이 쥐어 있었습니다.
바스락. 젖은 흙바닥 위에 조심스레 종이를 펼친 초희는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주변 풀숲을 헤집었습니다. 이내 붉은 빛을 토해내는 진달래꽃 한 움큼을 꺾어든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평평한 돌멩이 위로 그것을 가져와 조약돌로 사정없이 지시기기 시작했습니다. 찌직찌직 연약한 꽃잎이 으깨지며 핏빛 같은 붉은 즙이 흥건하게 고이자 아이는 재빠르게 타다 남은 아궁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배어있는 새카만 숟가루를 두 손 가득 퍼온 초희는 그 붉은 꽃즙 위로 미련 없이 쿡쿡 흩뿌렸지요. 지나가던 늙은 산꾼이 보았다면 천민 아이의 철없는 흙장난쯤으로 여겼을 테지만 초희의 새카만 눈동자 속에는 세상 만물에 숨겨진 질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끝이 뾰족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널쩍한 칠깁 위에 숟가루와 진달래 꽃즙을 빙글빙글 섞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명하게 붉었던 꽃즙이 불의 기운을 머금은 숟가루와 맞닿는 순간 순식간에 기괴한 검풀은 빛깔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서당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칠세 천민이었지만 초희는 그 기묘한 조화의 이치를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가락으로 칠깁 위에 검푸른 즙을 콕 찍어 손등에 발라보며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불에 탄 나무의 독한 기운이 붉은 꽃에 맑은 물을 삼키니 이리 시퍼런 멍울빛을 토해내는구나. 서로 다른 기운이 부딪혀 제 본래의 색을 잃고 숨겨진 빛을 내는 것이야. 초희의 머릿속은 오직 어젯밤 움막 안에서 훔쳐보았던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던 귀한 옥연적에 쏠려 있었습니다. 옥연적에 담겨있던 티 없이 맑은 물 한 방울과 자신이 품어온 족보의 잿가루가 벼루 위에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무서운 조화를 부리며 진실을 토해낼지 치밀한 계산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지요. 툭툭톡톡 나뭇가지로 흙바닥을 두드리던 아이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흩어진 의문의 조각들이 완벽한 그림으로 딱 맞춰졌습니다. 그 찰나 떼국물 흐르는 초희의 입가에는 7세 아이답지 않은 서늘하고도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양반들의 썩어 빠진 허위를 단숨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비밀의 열쇠를 온전히 쥔 자의 표정이었지요. 초희는 잿가루가 묻은 종이 조각을 다시 품속 깊숙이 밀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나 이 어린 천재가 마침내 비밀의 열쇠를 완성하기까지는 아직 견뎌내야 할 혹독한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산등성이의 잔설이 녹고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초희의 신통한 재주 덕에 산속의 귀한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며 그럭저럭 끼니를 잇던 어느 날 장터에서 허겁지겁 산비탈을 뛰어 올라온 서단이 운막 마당에 고꾸라지며 거친 무명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간신히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고 흐트러진 머리칼 아래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초희야, 큰일 났구나. 당장 짐을 싸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붙어 찢어질 듯 날카로운 쇳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초희가 다급히 맨발로 뛰어나와 서단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한단 말씀이십니까? 서단은 하얗게 질린 손가락을 들어 마당 한 구석에 널어둔 약초 무더기를 덜덜 떨며 가리켰습니다. 오늘 장터 약재상에게 물건을 넘기고 돌아서는데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류씨, 종갓집 하인 놈들이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단 말이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서단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깊은 산속 움막에 숨어 살던 쫓겨난 며느리가 장터에 나타나 귀한 약초를 팔아 돈을 만진다는 소문이 어느새 묵하마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버렸던 것입니다. 서단은 삐걱거리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어두운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깔린 해진 거적을 단숨에 들추고 낡은 보자기를 펼쳐 필사적으로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마른 풀잎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놀림은 허둥댔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두려움의 낡은 저고리와 찌그러진 녹그릇만 쥐었다 폈다 하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지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내가 살아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당장 왈패들을 풀어 우리 모녀의 숨통을 끊어놓고 산골짜기에 파묻어 버릴 것이야. 서단의 턱이 파르르 떨리며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움막을 채웠습니다. 초희 역시 어머니의 절규의 척추를 타고 소름이 돋으며 품속 깊이 쑤셔 넣은 종이 조각이 시뻘건 불덩이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당장 짐을 싼다 한들 이 험한 산길을 넘어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막막해진 두 사람은 서로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산비탈 아래 묵하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하게 자리 잡은 유씨 종갓집 안방이었습니다. 쨍그랑 영롱한 비취빛 청자 찻잔이 묵직한 참나무 방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지며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집안의 숨 막히는 정적을 박살냈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고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사납게 날아가는 가운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노파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 그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 아직도 살아서 기어다니며 감히 내 구역 장터에서 약초를 팔아 돈을 주무르고 있다고. 비단 저고리를 입은 윤씨 부인의 핏발선 두 눈이 앞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치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듯 흉흉하게 울려 퍼졌고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하인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최고급 비단 버선발이 방바닥에 흩뿌려진 뜨거운 찬물과 날카로운 청자 파편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찌지직 하고 섬뜩한 마찰음을 내었습니다. 그 천것이 그 비천하고 더러운 핏줄이 아직도 살아 숨을 쉰단 말이냐. 그녀의 얼굴은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앞귀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턱이 파르르 떨리고 이를 꽉 악문 사이로 새어 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녹슨 쇠꼬챙이로 유리를 긁어대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윤씨 부인의 핏발선 눈동자 뒤편에는 3년 전 급병으로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 류대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요. 류대감은 생전에 유독 막내 며느리였던 서단의 올곧은 심성을 아꼈으며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오직 서단의 손만을 꼭 쥐고 무언가 은밀한 유언을 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혹여라도 류대감이 그 천한 서단의 품에 가문의 정통성을 증명할 만한 귀중한 매개체를 몰래 남겨두었을까 보아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둔한 친아들만을 종갓집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서단을 맨몸으로 쫓아내었건만 그 끈질긴 목숨이 살아남아 장터에 나타났다는 것은 턱 밑에 시퍼런 비수가 들어온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당장 마당에 억구 일당을 모조리 불러 모아라. 표독스러운 호통이 으리으리한 안채를 쩌렁쩌렁 울리자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며 심부름하는 아이가
혼비백산하여 뛰어가는 타닥타닥 발소리가 요란하게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씨 가문이 더러운 일을 처리할 때 부리던 험상궂은 장정들과 불량배 20여 명이 어두컴컴한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고 거친 흙바닥을 짓밟는 묵직한 발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루 끝에 꼿꼿하게 선 윤씨 부인은 품속에서 묵직한 명주 돈주머니 2개를 꺼내어 마룻바닥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꽉 찬 수십 냥의 엽전들이 짤랑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자 장정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꿀꺽 들려왔지요. 이 돈은 시작에 불과하다. 당장 산속으로 올라가 그 천한 것들이 숨어 사는 더러운 움막을 샅샅이 뒤져라.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험준한 도랑골 산등성이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그년이 가진 모든 것을 부수고 불태워라. 거적대기 한 장 남기지 말고 깡그리 잿더미로 만들어 2번 다시 묵하마을 흙먼지조차 밟을 엄두를 못 내게 하라. 혹여 낡은 상자나 귀해 보이는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내 앞으로 대령해야 할 것이야. 얼굴에 흉측한 칼자국이 난 우두머리 억구가 누렇게 썩은 이를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만하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쇼. 그깟 과부 하나와 어린 계집애 따위 다시는 이 땅에 얼씬도 못하게 혼을 빼놓고 오겠나이다. 이내 마당 한 구석에서 화르륵 거센 불길이 솟아오르며 수십 개의 횃불에 시뻘건 불이 붙기 시작했고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두둑한 돈주머니를 챙긴 장정들은 어깨에 굵직한 참나무 몽둥이와 시퍼런 낫을 든 채 사나운 들개떼처럼 무거운 소슬대문을 쾅 밀치고 쏟아져 나갔습니다. 쿵쿵쿵쿵.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는 무자비한 발소리에 마을 개들이 멍멍 짖어대는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 놓았습니다. 음산한 바람이 휘잉 불어와 마른 나뭇가지들이 기괴하게 삐그덕거리는 스산한 밤, 살기를 띤 무리는 도랑골의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수십 개의 횃불이 뿜어내는 붉은 화염이 칠흑 같은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이어지자 마치 거대한 불뱀 한 마리가 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기어 올라가는 끔찍한 형상이었습니다. 바싹 마른 나무잎을 바스락바스락 짓밟고 돌부리를 거칠게 걷어차며 툭툭 둔탁한 소리를 내며 전진하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잔인한 살이만이 번뜩였습니다. 마침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며 빽빽하고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다다른 장정들의 시야의 서단과 초희에 다 쓰러져 가는 초라한 움막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기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에워싸. 우두머리 억구의 거친 고함이 쩌렁쩌렁 메아리치자 20여 명의 장정들이 일제히 횃불을 휘두르며 우와 하는 괴성과 함께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무거운 몽둥이가 바위에 부딪혀 깡 파열음을 내고 횃불에서 떨어진 불똥이 마른 풀에 치익 타들어가는 가운데 칠흑 같은 밤의 장막을 찢고 올라온 붉은 횃불 수십 개가 마침내 서단과 초이가 잠든 낡은 움막을 셀 틈 없이 포위하며 숨 막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다 부숴버려라. 억구의 우렁찬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당탕하는 귀를 찌르는 굉음과 함께 썩은 나무로 엮어 만든 허술한 문짝이 산산조각나며 칠흑 같은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20여 명의 장정들이 시뻘건 횃불과 사람 뼈라도 부러뜨릴 듯 굵직한 몽둥이를 쥔 채 좁은 움막 안으로 미친 듯이 밀려 들어오며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습기 찬 클바닥을 사정없이 치시고 거대한 몽둥이가 앙상한 기둥을 퍽퍽 내리칠 때마다 천장에서 매캐한 흙먼지가 소나기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고막을 때리는 파여름과 함께 부뚜막에 놓여있던 이 빠진 사기 그릇들이 거친 발길질에 짓밟혀 하얀 가루가 되었으며 서단이 겨울을 나기 위해 피땀 흘려 짜놓은 집신들은 횃불에서 떨어진 불똥을 뒤집어 쓴 채 치익 타들어가며 허공을 어지럽게 날아다녔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겁에 질린 어린 초희가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숨 넘어갈 듯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다해진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치자 서단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초희의 작은 머리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흙벽에 굽은 등을 딱 붙인 채 짐승의 공격을 피하는 어미새처럼 몸을 한껏 웅크렸고 어떻게든 눈앞의 공포로부터 품에 안은 어린 딸을 지켜내기 위해 두 눈을 질끈 감고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승냥이 떼처럼 비좁은 방안을 휘젓던 장정들은 서단이 산속을 헤매며 억척스럽게 모아두었던 마른 약초 더미마저 흙발로 무참히 지식여버리며 그녀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때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위협하며 다가오던 흉터투성이 장정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단의 가슴팍으로 꽂혔습니다. 초희를 꽉 감싸 안은 서단의 낡은 저고리 자락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삐져나온 은은한 푸른빛의 비단 상자가 횃불을 받아 기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오호라 내년 품속에 숨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장정의 두꺼운 입술 사이로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지더니 그는 사냥감을 포착한 독수리처럼 거친 소나귀를 뻗어 서단의 품속으로 억센 손을 거침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익하고 낡은 저고리 고름이 맥없이 뜯어져 나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정은 서단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품고 있던 푸른 비단 상자를 단숨에 낚아채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가슴팍이 텅 비어버린 것을 깨달은 서단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핏발이 터질 듯 커졌고 마른 입술 사이에서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요. 그것만은 제발 돌려주시오. 서단은 집신조차 신지 못한 맨발로 거친 흙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가 앞으로 고꾸라지듯 달려들었고 덩치 큰 장정의 두꺼운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 잡듯 부여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거친 흙바닥에 내팽개쳐진 서단의 무릎과 발등이 쓰라리게 긁혀나갔지만 그녀는 뼈에 사무치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핏물 고인 눈으로 장정을 올려다보며 애타게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일한 유품이요. 내 비루한 목숨을 당장 내놓으라 하면 기꺼이 내놓을 것이니 그 상자만은 제발 무사히 돌려주시오. 서단의 찢어진 목소리에서 갈라진 쇳소리가 났고 굵은 눈물방울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흙먼지로 뒤덮인 창백한 얼굴을 흉하게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핏줄이 붉어진 손으로 비단 상자를 꽉 움켜쥔 장정은 서단의 절규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입꼬리를 비릿하게 비틀어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의 유품이라고 내년같이 천에 빠진 것에 애비가 감히 이런 귀한 비단 상자를 가졌을 네가 만무하지 않느냐. 어디서 지체 높은 양반댁의 물건을 훔친 것이 틀림없다. 장정의 조롱 섞인 윽박지름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내들도 일제히 짐승처럼 낄낄거리며 야비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단은 어떻게든 유품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격렬히
일어나는 손을 뻗어 장정의 허리춤을 타고 오르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으나 사내는 귀찮은 거머리를 떼어내듯 굵고 억센 발장구를 쳐서 서단의 가녀린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무자비하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거센 힘의 뒤로 나동그라진 서단이 컥 숨 막히는 소리와 함께 더러운 흙바닥을 구르며 고꾸라지자 구석에 숨어 떨고 있던 초이가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와 흙투성이가 된 서단의 몸 위로 와락 엎어졌습니다. 장정은 거친 기침을 토해내며 헐떡이는 서단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쥔 푸른 비단 상자를 향해 음흉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리 귀한 것을 훔쳐 숨겨둔 것이 분명하니 내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을 내어 내년에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묻겠다. 그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아기의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더니 쓰러진 서단이 채 몸을 일으킬 새도 없이 비단 상자를 머리 위 허공을 향해 아주 높고 위협적으로 치켜들었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서단이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을 허공으로 허우적거리며 혼을 토해내듯 처절하게 절규했지만 장정의 억센 팔뚝 핏줄은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후였습니다. 장정은 온몸에 육중한 체중을 실어 허공에 떠있던 푸른 비단 상자를 움막 한가운데 솟아난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 모서리를 향해 모든 악력을 다해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쭉 허공을 가르는 섬뜩하고 차가운 바람 소리가 짧게 서단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간 찰나 쨍그랑하는 뼈를 깎아내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밤하늘의 무거운 정막을 무참히 깨뜨리며 움막 안을 요란하게 뒤흔들었습니다. 푸른 비단 상자 안에 수십 년간 고이 간직되어 있던 영롱한 청자 옥연적이 무자비한 바위와 강렬하게 충돌하며 단숨에 수십 개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갈갈이 부서져 사방으로 비참하게 흩어졌고 그 안의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한 번도 마르지 않고 담겨있던 투명하고 맑은 물이 짐승들의 발자국으로 얼룩진 어두운 흙바닥 위로 흥건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쏴 하고 불어닥친 차가운 밤바람이 뜯겨나간 문풍지 틈새로 날카롭게 새어들어와 흙바닥 위로 쏟아진 맑은 물을 스치고 지나가자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온 창백한 달빛이 방바닥에 흩뿌려진 청자 옥연적의 파편들 위로 차갑게 반사되며 처연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아, 그 순간 서단의 입에서 터져 나온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통한 오열이 좁은 움막 안을 찢어 놓을 듯 처절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녀는 힘이 풀려버린 두 다리를 지탱하지 못한 채 거친 흙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정갈했던 치맛자락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지식이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단은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산산조각이 나버린 옥연적의 파편들을 두 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사각사각 거친 손바닥이 진흙과 날카로운 돌멩이에 쓸려나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고 시퍼렇게 날이 선 도자기 조각들이 연약한 손끝을 사정없이 긁어댔지만 서단은 육신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날카로운 조각들을 주워 가슴품으로 터질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 못난 며느리가 결국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서단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피 맺힌 절규가 쇳소리가 되어 칠흑 같은 밤 공기를 가르고 흩어졌으며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클바닥에 스며들어 질척이는 진흙을 붉게 물들여갔습니다. 챙그랑 챙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주워 모은 파편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끊임없이 귓가를 때렸고 날카로운 파편에 쓸린 손가락이 쓰라리게 저렸으나 그녀는 뼈저린 자책감에 휩싸여 젖은 흙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이어갔습니다. 장정들이 휩쓸고 지나간 움막아는 낡은 소반과 깨진 그릇들이 흉물스럽게 나뒹굴며 지옥 같은 아비규환을 이루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숨죽여 눈물만 훔치고 있던 어린 초이가 벽 구석에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사박사박 낡은 집신이 어지럽혀진 흙바닥을 밟으며 내는 발소리가 서단의 거친 오열 소리 사이로 조용히 파고들었으며 아이의 커다랗고 맑은 두 눈동자는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손이 꽉 움켜쥐고 있는 수많은 도자기, 조각 중 유독 이채로운 빛을 띠는 한 곳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위에 부딪히는 끔찍한 충격 속에서도 완전히 조각나지 않고 절반쯤 오목한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오견적의 두꺼운 밑동 파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오목하게 파인 청자 조각의 안쪽에는 수십 년간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신비롭고 맑은 명반수가 미처 바닥으로 다 쏟아지지 못한 채 찰랑거리며 고여 있었고 뚫린 지붕 틈새로 스며든 달빛이 수면 위로 내려앉아 스스로 살아 숨쉬는 듯한 영롱한 푸른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찰랑 툭 서단의 손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릴 때마다 파편 안에 고인 투명한 물이 예리한 가장자리를 타고 넘칠 듯 위태롭게 흔들리며 내는 청아한 소리가 초희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며 아이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초희는 아무 말 없이 울부짖는 서단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굽히고 앉았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가녀린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이내 겹겹이 기워 입은 낡은 저고리 품속 깊은 곳으로 작고 가녀린 손을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바스락 사락 옷깃 안쪽에서 빳빳한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고 초희의 손이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작은 손바닥 위에는 까맣게 그을려 당장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듯 위태로운 잿가루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단이 종갓집에서 쫓겨나던 그 밤 높은 돌담 밑에 웅크려 잠들어 있던 초희가 대문 틈새로 족보가 불타는 광경을 지켜보다 담장 너머로 바람에 날아온 까만 잿조각을 본능적으로 움켜쥐어 품속에 목숨처럼 숨겨두었던 족보의 마지막 남은 잿가루였습니다. 아이의 여린 손바닥 위에 고이 올려진 검은 잿가루는 마치 억울하게 몰락한 가문에 피 맺힌 원혼이 서려 있는 듯 매섭게 몰아치는 밤바람 속에서도 한 줌도 흩어지지 않고 무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스윽 초희는 흙투성이가 된 채 파편을 움켜쥐고 벌벌 떨며 울고 있는 서단의 손을 향해 자신의 두 손을 조용히 뻗었으며 아직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작고 보드라운 두 손으로 어머니의 거칠고 차가운 손등을 다정하면서도 단단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서단은 손등에 닿은 부드러운 온기에 흠칫 놀라며 짐승처럼 내지르던 울음을 순간 헉하고 멈추었고 붉게 충혈되어 퉁퉁 부어오른 눈을 들어 초점 없는 멍한 시선으로 자신의 곁에 꿇어앉아 응시하는 어린 딸의 굳은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초희의 건조하게 갈라진 작은 목소리가 폐허가 된 움막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흘러나왔으며 아이는 서단의 핏빛으로 물든 떨리는 손이 더 이상 요동치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잡아준 채 다른 한 손의 손가락 끝으로 쥐고 있던 족보의 검은 잿가루를 명반수가 고인 오견적 파편 위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투두둑 툭 초희의 상처난 손가락 끝에서
조심스럽게 부서져 내린 숯덩이 같은 검은 잿가루들이 달빛을 머금고 찰랑이는 오목한 청자, 파편 속 맑디 맑은 명반수 위로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잿가루가 투명한 물결 위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름 끼치는 환청 같은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맑은 수면 위로 짙고 검은 파문을 기괴하게 일으키며 번져나갔고 서단의 가쁜 숨결은 차갑게 얼어붙어 멎어버렸으며 두 모녀의 떨리는 시선은 오직 그 작은 도자기 파편 안에서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벌어지는 기이하고도 숙명적인 물결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먹물처럼 짙게 번져가던 검은 파문이 투명한 수면 위를 완전히 뒤덮는가 싶던 그 찰나. 이내 치익, 지글지글 하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숨 막히는 정적을 갈기갈기 찢으며 폐허가 된 움막 안으로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으며 수면 아래로 무겁게 가라앉았던 족보의 잿가루가 품고 있던 매섭고 독한 잿물의 기운이 오견적 파편에 고여있던 차가운 명반수와 격렬하게 부딪히며 순식간에 사람의 목에서 가뿜어져 나온 핏물처럼 짙고 탁한 붉은색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변해버렸습니다. 바닥에 거적대기처럼 주저앉아 짐승 같은 곡소리를 내며 오열하던 서단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해괴한 광경에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사로잡혀 쏟아내던 뜨거운 눈물조차 단숨에 잊어버린 채 그저 붉게 물들어가는 도자기 파편만을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 숨 막히는 찰나의 순간 서단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7세 아이. 초희의 눈빛은 마치 천지신명의 거대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낸 무당이 시퍼런 작두 위에 서서 신내림을 받은 듯 한없이 깊고 예리한 안광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천안 가마터 주변에서 나고 자라며 어깨 너머로 흙과 불의 이치를 곁눈질로 익혀왔던 영특한 초희는 활활 타오른 참나무 잿가루의 강하고 독한 기운이 상처를 지혈할 때 쓰던 명반의 떫은 성질과 한데 섞이게 되면 숨겨져 있던 핏자국이나 보이지 않는 흔적을 붉게 끄집어내는 기묘한 발색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굳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리는 초희의 까만 동공은 미세한 기포를 터뜨리며 핏빛으로 변해버린 명반수를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지럽게 널브러진 폐허 구석 쪽으로 매섭고도 결연한 시선을 던졌으며 갈기갈기 찢겨나간 집더미와 무참히 깨어진 옹기 항아리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 처참한 구석에는 3년 전 알 수 없는 급병으로 눈을 감은 시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며느리 서단의 품에 억지로 쥐어주고 간 낡고 두툼한 서책 한 권이 차가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량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스락 지지직 거리는 마른 지푸를 밟고 다가가 그 낡은 서책을 잡고 상처투성이 두 손으로 소중히 집어들었고 클투성이가 된 자신의 낡은 치맛자락으로 거표지에 묻은 검은 잿글과 굳어버린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는 다시 어머니 서단의 무릎 앞쪽으로 소리 없이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초희가 떨림없는 단호한 손길로 서책의 두꺼운 첫 장을 넘기자 촤르륵 탁 하는 낡고 건조한 당나무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움막의 무거운 정막을 갈랐으나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서책의 내부는 기이하게도 단 한 글자의 먹물 자국이나 붓의 흔적조차 찍혀 있지 않은 그저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새하얗고 텅 빈 백지로만 이루어져 있었음에도 초희는
무서우리만치 침착하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손가락 굵기만 한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고는 다른 한 손으로 거칠게 엉켜있는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줌을 정수리 부근에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칼날처럼 날카로운 사기 그릇 파편 하나를 재빠르게 집어들어 움켜쥔 머리카락 밑동에 가차없이 가져다 대었고, 저꺽 찌지직 하는 억센 머리카락이 무참히 끊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한 움큼 잘려나간 자신의 머리칼을 마른 나뭇가지 끝에 덧대어 쥐고는 저고리 옷고름에서 뜯어낸 질긴 명주실로 칭칭 감아 단단히 동여매어 즉석에서 작고 투박하지만 한 맺힌 기운이 서린붓 하나를 기어코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7세 아이의 가녀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하고도 결연한 행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서다는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고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와 소름이 돋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짐승처럼 가쁜 숨만 몰아쉴 뿐 넋을 잃고 그저 숨죽여 딸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행동을 바라보고만 있었으며, 자신의 피와 살이나 다름없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붓을 단단히 쥔 초희는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올려 아직도 미세한 붉은 기포를 톡톡 터뜨리며 기괴한 빛을 뿜어내는 오견적 파편 속 탁한 잿물 한가운데로 붓끝을 깊숙이 푹 담갔습니다. 짐승의 털 대신 묶인 초희에 검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 끝부분이 탁하고 붉은 명반수를 굴줄이 나귀처럼 흠뻑 빨아들이며 끔찍한 핏빛으로 젖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의 작은 어깨가 한순간 크게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았고, 이내 허공을 향해 천천히 들어 올려진 붓끝에서는 무거운 붉은 물방울이 투둑툭 하며 메마른 흙바닥 위로 무참히 떨어져 내렸으며, 7세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침착하고도 서늘한 표정을 한 초희의 작은 손이 차가운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허공을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갈라내며 아무런 흔적도 잉크도 남아있지 않은 백지 서책의 첫 장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붓끝을 가져다 댑니다. 붓끝이 누렇게 바랜 한지 위로 슥 미끄러지자 탁한 잿물이 종이의 결을 따라 쏴 소리를 내며 빠르게 번져나갔고, 거칠지만 단단하게 종이 위를 거니는 붓자국 위로 붉고 탁한 물이 스며들며 메말랐던 백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서다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기괴한 의식을 지켜보았으며, 이내 젖어든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백지 위로 선명하고 붉은 선들이 스멀스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방금 피를 찍어 글씨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 텅 비어있던 종이 위로 한자 한자가 핏빛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서다는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서단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으나 초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다음 장을 사락 넘기며 다시 한번 오견적 파편 속 잿물을 듬뿍 묻혀 스윽 붓칠을 이어갔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숨어있던 글자들이 화들짝 놀란 듯 붉은색을 띠며 그 흉측하고도 경이로운 자태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었고, 좁은 움막 안에는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눈을 감은 시아버지 류대감이 생전에 특수한 약초의 진액을 다려 써 내려간 숨겨진 글씨인 인형 문자가 틀림없었으며, 평소에는 그저 투명하게 말라붙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특정한 성분을 지닌 잿물과 만나면 짐승의 붉은 피처럼 선명하게 피어나는 비술이었으니, 시아버지는 자신의 죽음 이후 벌어질 참담한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이토록 치밀한 안배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초희가 서책의 장을 넘기며 잿물을 덧칠할 때마다 붉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살아나며 시야를 가득 채웠고 서단에 떨리는 눈동자는 그 위를 바쁘게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서단이 붉게 물든 글귀를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문의 진짜 핏줄은 오직 내 막내 아들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떨림도 사소하게 느껴질 뿐이었으며 믿을 수 없는 문장에 서단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부술듯 거세게 뛰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습니다. 초희가 또다시 사락하고 다음 장을 넘기자 더욱 길고 상세한 붉은 글씨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서단은 눈을 비비며 다시 그 붉은 문장들을 쫓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지금 가문을 차지한 큰아들은 윤 씨가 과거 천안 종살이를 하던 시절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여 낳은 뒤 몰래 데려온 가짜 핏줄이니라. 서단은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가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으며 윤 씨 부인이 그토록 서단과 초희를 핍박하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과 그 아들의 끔찍한 출신을 숨기기 위한 발악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짜 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워 나의 탕약의 독을 타 서서히 목숨을 앗아갔으며 진짜 핏줄인 막내 아들마저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며느리인 서단마저 한겨울 맨몸으로 쫓아내어 굶겨 죽이려 했던 그 악랄한 속내가 붉은 글씨로 고발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인지 참으로 기막힌 우연인지 윤 씨 부인이 가문의 족보를 불태워 자신들의 천한 뿌리를 영원히 감추려 했던 그 끔찍한 악행이 오히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버렸으며 윤 씨 부인이 비웃으며 던져준 그 불태워진 족보의 죄가 아니었다면 초희가 그 죄를 모아 특수한 잿물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유대감이 목숨을 걸고 숨겨둔 이 붉은 유언장은 영원히 백지 상태로 어둠 속에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악독한 시어머니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저지른 폐악질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으니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이 낡은 서책 위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부여잡은 서단의 눈앞에 유대감의 단호한 유언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류씨 가문의 모든 재산과 토지 그리고 종손의 권리는 오직 막내 며느리 서단과 그 핏줄에게 온전히 물려주니 이 유언을 거스르는 자는 관아의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단은 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이 겪었던 지난 3년의 끔찍한 고통과 수모를 떠올렸고 추운 겨울밤 거적대기 하나 없이 언 땅에 내동댕이 쳐졌던 일들과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산속을 헤매던 그 비참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툭, 투두. 서단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려 붉은 글씨가 새겨진 종이 위를 적셨지만 그녀는 더 이상 소리 내어 울지 않았으며 유대감의 유언장이 적힌 그 서책을 자신의 가슴 품속으로 깊이 끌어안으며 흙바닥을 짚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바닥만 바라보던 그녀의 연약한 어깨는 이제 꼿꼿하게 펴졌으며 어둠 속을 응시하는 그녀의 두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절망이나 슬픔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과 초희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 윤 씨 부인과
그 가짜 아들을 향한 활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만이 어두운 움막 안을 서늘하게 밝히며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단은 곧바로 돌아서서 흙바닥 위 거적에 웅크린 채 새우잠을 자고 있는 초희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깨웠습니다. 초희야, 어서 일어나거라. 서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넘쳐 흘렀으며 그녀의 거친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초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으나 서단은 지체할 틈도 없이 딸의 손을 꽉 움켜쥐고는 칠흑같이 어두운 움막 밖으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방은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며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몰고 왔지만 서단의 몸에서는 펄펄 끓는 듯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각사각 이슬을 머금은 마른 풀들이 낡은 집신에 밟혀 부서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기를 울리는 가운데 그녀는 수달을 숨어 지내던 무카마을의 깊은 산속을 벗어나 상주 관아가 있는 읍내를 향해 젠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유대감에 피 맺힌 유언장이 담긴 서책이 단단히 동여매어져 있었고 그 서책이 뿜어내는 묵직한 무게감은 서단의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들었으며 길바닥의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여 발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도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며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상주 관아의 거대한 기와지붕이 멀리서 안개 너머로 그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냈고 서단의 터 근육은 파르르 떨렸으나 초희를 쥔 손에는 더욱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끼익 육중한 관아의 외산문이 열리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지만 서단은 굳게 닫힌 문 옆에 높게 매달려 있는 커다란 신문고 앞으로 주저없이 다가갔으며 신문고를 지키고 서 있던 포졸 하나가 화들짝 놀라며 창을 비껴 들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무엄한 여정년이 어딜 함부로 다가오느냐. 포졸이 호통을 치며 서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으나 그녀는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포졸을 노려보며 단숨에 곁을 파고들어 북채가 꽂혀있는 거치대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탁! 서단의 앙상하지만 억센 소나귀가 어른 팔뚝만 한 굵고 무거운 나무 북채를 단단히 거머쥐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고 그녀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머리 위로 북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둥. 천지를 진동하는 둔탁하고도 거대한 북소리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주 읍내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기며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아니, 저 미친년이 기어이. 당황한 포졸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어 서단의 팔다리를 붙잡고 질초를 끌어내리려 했으나 서단은 입술을 꽉 깨물고 이를 악문 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포졸들을 뿌리치고는 다시 한번 사력을 다해 북면을 내리쳤습니다. 둥둥둥. 연거푸 터져 나오는 고막을 찢을 듯한 북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서단의 피 맺힌 절규와도 같았으며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동원 깊숙한 곳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관아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내산문이 활짝 열리더니 잠옷 바람에 관복만 대충 걸쳐 입은 상주 목사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동원 대청마루로 급히 뛰어나오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이 야심한 새벽에 신문고를 울려 관아를 발칵 뒤집어 놓는단 말이냐.
목사의 불같은 호통에 포졸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서단이 포승줄을 끈을 듯이 몸부림치며 차가운 뱃돌 아래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삿도 날이 억울하옵니다. 서단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정도로 갈라져 있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마당을 울렸으며 그녀는 결박당한 와중에도 몸을 비틀어 자신의 가슴 품속에 소중히 품고 있던 낡은 서책을 꺼내어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천한 여식이 목숨을 걸고 상주 땅에서 가장 크고 추악한 음모를 고발하고자 하옵니다. 서단의 단호한 외침에 상주 목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턱짓을 하였고 눈치 빠른 형방이 얼른 마당으로 내려가 서단의 손에 들린 서책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사또의 책상 위로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바스랑 상주 목사가 신경질적인 손길로 서책의 겉면을 넘기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 누렇게 변한 종이 위로 섬뜩하리만치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혈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듯 서책을 훑어보던 목사의 두 눈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서책의 맨 마지막 장의 붉은 인주 대신 피로 선명하게 찍혀있는 유대감의 진짜 직인을 발견한 순간 그의 입에서는 헛바람을 들이켜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3년 전 급서하신 유대감 영감의 가문 직인이 아니더냐. 목사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동원 마루를 울리자 서단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를 토하듯 그간의 사연을 낱낱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사또 날이 서단이 오열을 삼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붉은 글씨는 유대감 마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특수한 약재의 진액으로 남기신 숨겨진 유언장이옵니다. 서단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윤씨 부인이 어떻게 시아버지의 탕약의 독을 타 천천히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가짜 아들을 데려와 가문의 대통을 가로채려 했는지, 그리고 3년상을 가치른 자신을 한겨울 밤 맨몸으로 거리에 내쫓고 장정들까지 보내어 목숨을 위협했는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처절하게 고발했습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산속을 헤매던 비참한 세월이 서단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마당에 서 있던 아전들과 포졸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엎드린 초희가 서단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을 채우는 가운데 상주 목사의 시선은 유언장에 적힌 붉은 글씨와 마당에 엎드린 모녀를 번갈아 향하며 무서운 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주에서 가장 크고 명망 높은 류씨 가문이 사실은 희대의 악녀에 의해 철저하게 찬탈당했으며 그동안 관아조차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목사의 얼굴은 분노로 이내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굵은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쾅! 목사는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우렁차게 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포졸들을 풀어 류씨 가문의 윤씨를 포박하여 끌고 오라. 예의, 목사의 불호령이 동원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리기가 무섭게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붉은 천릭 차림의 포졸 수십 명이 일제히 창과 포승줄을 집어들고 쏜살같이 관아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우르르르 집신이 흙바닥을 지식이며 내는 거친 발소리와 허리춤에 찬 쇠사슬이 짤그랑짤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상주 읍내의 고요한 아침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 놓았으며 거리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길 양옆으로 흩어져 엎드렸습니다. 포졸들의 거센 발걸음은 읍내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류씨 종갓집 소슬대문 앞에 다다랐고 2명의 건장한 포졸이 굵은 통나무를 들고 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대문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찌그덕 빗장이 부러져 나가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활짝 열리자 포졸들은 거침없이 안채를 향해 군화발로 지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안채의 따뜻한 온돌방에서는 최고급 디단 금침을 깔고 앉은 윤씨 부인이 젊은 여종들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파여름에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란이냐? 당장 나가서 알아보고 오지 못할까? 그녀의 오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방의 창호지 문이 우지끈 부서지며 포교와 포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흘발로 비단 장판을 짓밟으며 다가오자 윤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놈들, 내가 상주에서 제일 가는 유대감의 정실 부인이거늘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그녀가 악을 썼지만 포교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고 스윽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오랏줄이 윤씨 부인의 하얀 손목을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정갈했던 비단 저고리가 구겨지고 화려한 머리 장식이 바닥에 툭 떨어져 나뒹구는 가운데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했던 윤씨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으며 그녀의 가짜 친아들인 유도령 역시 속적삼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발버둥을 치며 끌려 나왔습니다. 질질질 거친 흙바닥에 값비싼 비단 치맛자락이 쓸리는 소리를 내며 관아 마당으로 압송된 윤씨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동원 대청마루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대돌 아래 초라한 거적대기를 걸치고 엎드려 있는 서단과 초이 모녀에게 꽂히고 말았습니다. 한겨울 맨몸으로 쫓아냈으니 당연히 얼어 죽었어야 할 서단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윤씨 부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억지로 이빨을 드러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저 천한 백정년이 느닷없이 나타나 뼈대 깊은 양반 가문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전년의 주둥이를 당장 인두로 지저관하를 능멸한 죄를 엄히 물으셔야 하옵니다. 윤씨 부인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넓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상주 목사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으며 곁에 엎드린 서단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피눈물이 고인 눈으로 윤씨 부인을 노려보며 지난 세월의 한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악을 쓰며 발버둥 치는 소리가 극에 달할 즈음 상주 목사는 품에서 핏빛처럼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유대감의 유언장을 꺼내 들었고 펄럭하는 소리와 함께 그것을 윤씨 부인의 오만한 면상에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흘바닥에 툭 떨어져 나뒹구는 낡은 종이 쪼가리에 시선이 닿은 순간 윤씨 부인의 숨통이 턱 막히는 듯한 컥컥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어 그 안에 원한 서린 혈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전 재산은 진짜 핏줄인 서단에게 물려줄 것이며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를 차지한 윤씨와 그 가짜 아들을 내쫓으라. 대감의 마지막 절규가 명백한 증좌가 되어 눈앞에 펼쳐지자 윤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런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핏기가 싹 가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아무런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주 목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윤씨 부인이
과거 다른 사내의 아이를 베어 류씨 가문으로 들어왔다는 추악한 출생의 비밀까지 만천하에 까발리자 마당을 둘러싼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고, 모든 진실이 발가벗겨진 윤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소리를 내며 진흙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추악한 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상주 목사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준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두 똑똑히 들으라. 류씨 가문의 모든 재산과 처녀 맞이기의 땅 문서, 그리고 노비 문서, 일체를 진짜 상속자인 서단에게 당장 반환할 것이며, 가문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천륜을 저버린 희대의 악녀 윤씨와 그 가짜 아들은 양반의 적에서 영구히 파내어 관하에 가장 천한 똥지게를 치는 관노비로 강등시키노라. 목사의 한치에 흔들림 없는 추상 같은 호령이 마당을 가득 채우자 서단은 오열하며 땅에 머리를 찧었고, 초희 역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지난 세월의 지독한 서러움을 씻어내는 듯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철컥하는 무겁고 서늘한 쇳소리와 함께 건장한 포졸들이 다가가 윤씨 부인의 목에 20근이 넘는 두꺼운 형틀 칼을 씌우고 손발에 굵은 쇠사슬을 채우자,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파놓은 지옥불에 스스로 떨어졌음을 깨닫고 미친 사람처럼 산발을 한 채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때 전현을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내 욕심이 매 무덤을 팠구나. 아이고. 윤씨 부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절규가 관아 마당에 차가운 허공을 맴도는 가운데 붉은 천릭을 입은 포졸들이 자비를 구하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를 거칠게 낚아채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감옥의 좁은 문틈 사이로 가차없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광철컥하고 육중한 무쇠 나무문이 거칠게 닫히며 굵은 자물쇠가 채워지는 서늘한 마찰음이 관아 마당의 공기를 무겁게 가르고 울려 퍼지자 길고 길었던 지독한 악몽도 그 문 너머로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서단은 굳게 닫힌 감옥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초희의 파르르 떨리는 어깨를 다독였으며, 그들의 머리 위로 불어온 바람은 그간 흘렸던 서러운 피눈물을 모두 보듬어 말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뼛속까지 시리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산자락 계곡의 두꺼운 얼음이 쪄져 갈라지며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소리가 온 마을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천을 덮고 있던 하얀 눈이 녹아내리고 단단하게 언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이듬해 봄 묵하마을 류씨 종갓집에도 길고 길었던 피비린내. 나는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종갓집의 웅장한 기와 지붕 위로는 짹짹 피리리 가며 지저귀는 참새떼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싹싹 하고 하인들이 커다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넓은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는 활기찬 소리가 아침 봉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은 흉악한 탐욕의 소굴이 아니라 평화롭고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도는 진정한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가문의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되찾고 종갓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우뚝 선 서단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넓은 대청마루에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앞마당 한가운데에는 생전에 며느리를 아껴 솔수 심어두었던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굳건하게 서 있었는데, 검은 가지마다 하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하여 사르륵 부는 봄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짙고 달콤한 꽃냄을 마당 가득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매화나무는 마치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눈부시게 피어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집안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지요. 서단의 바로 앞에는 봄꽃처럼 화사한 연분홍빛 명주 비단옷을 차려입은 초희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여쁜 비단옷을 차려입으니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뽀얗고 맑은 얼굴빛을 되찾은 초희는 비록 8살 꼬마였으나 눈빛만큼은 마을 제1의 양반댁 아가씨 못지않은 기품이 넘쳤습니다. 서단은 손에 쥔 반달 모양의 얼레빗을 들어 초희의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어 내리기 시작했으며 스윽스윽하고 단단한 나무 빗살이 부드러운 머릿결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고요한 대청마루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여쁜 아기 머릿결이 어찌 이리도 곱고 윤이 낡고 최고급 비단실이 따로 없구나. 서단은 다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초희의 긴 머리를 정갈하게 따 끝에 붉은 댕기를 메어 주었습니다. 지난 겨울 뒷산 움막에서 숯검정 범벅이 된 어린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엉켜있던 그 거칠고 뻣뻣했던 머리카락을 떠올리면 지금 이렇게 향기로운 머릿결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게만 느껴졌지요. 정성스러운 빗질을 마친 서단은 품속에서 바스락 소리를 내며 반듯하게 접힌 두꺼운 한지 한 장을 꺼내어 초희의 무릎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관아에 찾아가 목사 영감의 붉은 관인을 꾹 찍어 새로 발급받은 호적 단자였습니다. 초희가 동그랗게 커진 맑은 눈으로 종이와 서단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자 서단은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로 부드럽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초희야,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거라. 이제 너는 이름 없는 천둥벌거숭이나 관아의 매를 맞는 노비가 아니다. 유초희, 이 종갓집의 자랑스러운 핏줄이자 내 진정한 딸이며 이 가문의 어여쁜 아가씨란다. 하얀 호적 단자에는 뚜렷하고 힘찬 먹물 글씨로 어머니 서단 딸 유초희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값지고 찬란한 증표였습니다. 종이에 적힌 자신의 이름 3글자를 바라보던 초희의 커다란 눈동자에 순식간에 굵은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귀한 딸로 불려본 적 없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매질과 곤주림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지난 세월의 끔찍했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툭투둑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비단 치맛자락 위로 떨어져 번지더니 이내 초희는 꾹 참았던 감정이 무너지듯 폭발하며 어머니 흑어머니 하고 태어나 처음으로 목 놓아 부르며 서단의 품으로 덥석 안겨들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서럽게 통곡하는 초희의 뜨거운 울음소리는 서단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고 서단 역시 초희의 가녀린 등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래 내 딸아, 내 귀한 딸아, 이제 다 끝났다. 평생 이 어미가 널 지켜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울 거라. 햇살이 비치는 넓은 대청마루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났지만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지켜낸 그들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절망의 끝에서 세상 그 어떤 혈육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한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때마침 기분 좋은 따스한 봄바람이 휘잉 하고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자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서 뽀얀 꽃잎들이 사르르 떨어져 내렸으며 바람을 타고 날아온 그 향기로운 매화 꽃잎들은
서로를 꽉 끌어안은 서단과 초희의 어깨 위로 포근히 내려앉으며 두 사람의 눈부시게 찬란하고 평화로운 앞날을 말없이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